일상에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위험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야말로 기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인데요.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그를 지켜보던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몇 년 전 한 한국인이 서울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기내에서 깜짝 이벤트를 벌여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 일은 미국에서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뉴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The mother of a newborn handed out hundreds of goodie bags to other passengers before a flight from South Korea to San Francisco to apologize ahead of time. And some people found the gesture kind and heartwarming. The bags contained earplugs, candy, and a note explaining that it was 4-month-old Junwoo's first flight. Other passengers say he ended up not even making a peep. But some parents online say such gestures set unrealistic expectations for how babies are supposed to behave.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4개월 된 준우라고 해요. 오늘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이모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요. 제 생애 첫 비행이라 조금 긴장되고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울 수도 있고 엄청 시끄럽게 굴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약속할 순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약간의 사탕과 귀마개가 들어있으니 제가 너무 시끄럽게 굴면 귀마개를 사용해 주세요. 즐겁게 여행하세요. 이 일은 준우 엄마와 함께 탑승했던 탈랄 마수드라는 승객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큰 반응을 일으켜 뉴스로까지 보도된 일이었는데요. 그 글은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져서 한국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쏟아지는 기사와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매우 사려 깊다. 진짜 친절하다. 준비된 엄마네. 이 얼마나 스윗해. 믿을 수가 없어. 아기 엄마가 어떻게 200개의 선물을 마련했을까? 대박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비행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기들을 마주칠 때가 많은데요. 많이 어리거나 특히 잘 우는 아이들은 곧잘 큰 소리로 엉엉 울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이 각양각색이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아기 엄마 들으라고 한껏 짜증을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직접 다가가 꾸짖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준우 엄마는 이런 사태를 슬기롭게 미연에 방지하여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게 되었죠.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훈훈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항과 비행기 기내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은 댓글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근사한 대처를 했기에 사람들을 울리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달 전 저를 펑펑 울린 한 항공사의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필자의 여동생이 베트남 다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날아갔지만 필자가 베트남에 도착한 지 딱 24시간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문장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도움을 받아 장례식과 화장을 치른 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알아보는데 도움 주시던 분이 돌아갈 때는 한국 항공사를 이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스타항공의 항공편을 예매했고 동생이 유골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미리 티켓팅을 했죠. 유골함과 함께 탈 예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연락을 미리 받았다며 조금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2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는 너무나 감사해했죠. 한참 후 출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의 유골함을 검색대에 통과시키는데 직원들이 그걸 한참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부 처리 및 사망신고서 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을 받는 직원이 무슨 벌레 만지는 것 마냥 2손가락으로 겨우 집어서 받고 그걸 또 온 직원들과 돌려가면서 구경을 하더랍니다. 어떤 여직원은 이게 유골함인 것을 알고는 필자와 유골함을 벌레 보듯이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화가 몰려와 악을 지르고 싶었던 필자지만 겨우 참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사람이 많아 혼잡해서 조금 기다렸다 타려고 마음을 먹은 찰나 이스타항공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죠. 동생분과 함께 가시죠. 먼저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무척 감동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체크인을 하게 되었죠. 양손으로 유골함을 안고 있어서 여권과 티켓을 보여주기가 힘든 상황이라 외투에 있다고 하자 조심스럽게 꺼내서 확인한 뒤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체크인을 막 마치고 비행기 쪽으로 이동하려는데 티켓팅 때 도와줬던 그 직원이 에스코트를 해주겠다며 함께 비행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생 얘기를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가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한 것이 필자가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크루원들에게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생분의 마지막 비행을 저희 이스타항공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필자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 베트남 공항에서 느낀 설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그 직원은 비행기 좌석 앞까지 에스코트를 해주는 걸로 모자라서 다시 한번 승무원들에게 필자의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전달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총 3자리를 비워준 덕에 편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이스타항공 측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이스타항공을 자주 이용하겠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나 너무 힘든 가운데 베트남 공항 직원들까지 수모를 주는 바람에 무너져 내릴 뻔한 필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준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덩달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스타항공 측을 칭찬하며 필자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배려 넘치고 따뜻한 대처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음은 물론 해외에서도 본보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훈훈한 사연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배꼽을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질을 발휘했다고 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 한 한국인이 일본 도쿄로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즐겁게 논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이륙하기 위해 바퀴를 굴리던 비행기가 슬슬 멈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죠. 엔진에 결함이 생겨 점검을 해야 하니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죠. 비행기에 타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와 공항 안 대합실에서 대기하게 되었는데요. 항공사 측은 1시간 뒤에 출발하겠다고 말해놓고 머지않아 3시간 후에 출발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한국인이 짐 뺀다 라고 외쳤고 그 말을 알아들은 같은 한국인들만이 일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에서 수화물들을 다시 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비행기가 안 뜬다는 의미와도 같았죠. 눈치 빠른 한국인들만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다른 비행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비행은 캔슬되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외국인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안타까워했죠. 이후 지상 직원이 탑승객들에게 여권을 돌려줘야 했는데 일본인 직원인지라 외국인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본인의 특성상 발음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벅이면서 겨우 읽어나가던 중 보다 못한 한국인 승객 한 명이 직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름을 제일 못 읽으니까 한국인 승객들 것은 자신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직원의 손에 들려있던 여권들 중 녹색 여권들만 뽑아 신발 벗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린 한국인들은 착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여권을 가져갔죠. 1분 동안 5명 넘게 전달되는 속도의 한국인들의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외국인들은 벙찐 얼굴이었다고 하죠. 한국인의 신속 정확하고도 호전적인 처사와 그를 잘 따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후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고 임시로 마련된 항공사 카운터에 가장 빨리 도착한 것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도 좋은데 속도까지 빨라서 무거운 캐리어도 개의치 않고 후다닥 뛰어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같은 시간 비행기 자리로 변경을 마친 뒤에는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는데요. 나리타 공항은 24시간 열려 있지 않아서 새벽 동안 여행객들이 노숙을 해야 할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거기서만 자야 된다고 귀띔해 주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인들은 뛰어가서 좋은 자리, 따뜻한 쪽을 선점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는 부지런하게 햄버거 가게로 가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빛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수두룩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한국인들은 기지를 발휘하고 있을 텐데요. 더 많은 사례들이 유명해져서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업들에서 열정 넘치는 인재를 원했지만 이제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인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자질이 바로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금세 극복하고 오히려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